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의 금리 인하 시점 발언,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 증시를 움직이는 주된 이유가 됐고, 이번 주에는 CPI가 나옵니다. CPI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주후반에 밀린 반도체, 미국에서 엔비디아였던 조정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CPI가 중요한 어떤 기로점에 있다 봐야 되겠고요. 우리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 분위기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일방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흐름이 좀 뒤집힐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제약 이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새로운 종목이 등장을 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만이 TSMC 강세의 영향으로 이제 유난하게 올라갔고, 그 외 국가들은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하면서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금융 뭐 이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주간 5%, 테슬라가 주간 13.5% 이제 하락해서 업종별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갔던 게 반도체,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금융주 이 정도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포스코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눌려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일부 게임주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알테오젠을 비롯한 몇몇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는 선별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거나 일부 제약 주거나 반도체에서 일부 종목이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증시에 영향을 준 재료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선 파월의 발언, 그러니까 연내 금리는 내릴 거다. 그다음에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보다 이른 시점, 연말이 아니라 연말 이전에 금리를 내릴 거야.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바젤3 내용 수정할 거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 확충하기 위해서 유동성 회수하지 마. 그러니까 뭐 자본금 늘리려고 이제 투자했던 자산 회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작동이 됐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또 안도감을 줬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전월 대비 또 이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농업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어떤 거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빵 터져가지고 팍 올라가서 이거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걱정을 좀 덜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들은 어쨌든 연내 금리는 내리겠구나.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4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에서 한 7월쯤에는 6월 또는 7월쯤에는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고점이 974달러였는데 종가가 875달러, 그러니까 고점에서 100달러가 빠졌어요. 10%가 넘게 피크 대비 그날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일단 1000달러 부근에서 매물이 나온 것 같다. 왜냐면 악재는 없었어요. 몇몇 분석가들이 뭐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래서 하락이 나오면서 퀀텀 머신 같은 어떤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게 이제 작동이 된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시스코가 급등을 하다가 꺾였을 때 타이밍하고 지금 묘하게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제 닷컴 버블 나오고 하면서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과거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엮어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박도 있습니다. 이게 반박은 뭐냐면 반도체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수하고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버블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상대적 지수 강도가. 그래서 아직은 닷컴 버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매출 성장 대비 주가 상승률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매출 성장률보다 보통 보면 웬만하면 2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부터 보면 웬만한 모두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매출 증가율보다 주가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출 성장률, 올해 예상되는 매출 증가율하고 주가 상승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로는 불안한데 추세적으로는 더 밀고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게 제공이 돼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추가 상승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4.09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4.0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정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어떤 추세는 근원이 3.9%, 그다음에 헤드라인이 3.1% 나왔는데 이 클리블랜드 나우 캐스팅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 예상되는 게 3.1%,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헤드라인은 비슷하고 근원은 3.7%,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갔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만 나오면 시장이 이렇게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월로 예상하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밀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투자들이 계속 기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조금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는 한 그때까지 지표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계속 봐야지 뭐 이런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나와주면 다행인데 이게 오히려 지난달보다 튀어 올라가는 뭐 3.2, 4.0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불안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매수가 뭐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대체로 보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특히 이제 중요도가 있는 대만, 인도, 중국, 한국 이거 보면 순서로 보면 대만, 인도, 한국, 중국 순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지금 4주 연속 해당 국가들은 연속적으로 들어와요. 3주 연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쭉이고 유일하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아시아 증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뭘 샀나 봤더니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방산, 일부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금융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자동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이렇게 좀 담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담은 업종이.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제약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었고,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 일부, 방산주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이제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이제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좀 보면 운수 장비 업종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이 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서 그냥 빠지다가 이제 회복된 거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이 좀 살짝 빠졌다가 이제 완만했고, 근데 거의 제자리죠. 다음에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증권 이런 순이거든요. 이제 증권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들별로 좀 와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특징이었고, 주 초반 이후에는 이제 전기전자가 이제 살아 올라가고 주 후반에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기타 서비스는 이제 알테오젠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 업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반도체 업종이 이제 울퉁불퉁한데 저건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업종이 들어가는 디지털 콘텐츠,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는 이제 일반 전기전자는 이제 별다른 어떤 강한 어떤 움직임은 이제 잡힌 거는 별로 없다. 종목별로 그 안에서 종목별로 이제 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일단 해보면 이번 주에 2월 CPI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는 0.4, 근원은 3.7, 0.3이 예상 수치거든요.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됩니다. 비슷하게만. 다음에 이제 주말에 변동성이 컸던 AI 대장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가 빠지면 그 픽7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하락 종목 많았다가 하루 반등 주고 또 6일 연속 하락 종목 많았고 또 하루 반등 주고 이런 구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에 과매도권으로 주초에 내려가게 됩니다. 80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딱 튕겨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즈음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좀 중성주 쪽은 살아나는 시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중반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강했던 게 반도체, 제약, 전고체, 비철금속,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에서 이제 또다시 예를 들어 밸류업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번 주에도 잘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들 순매수, 이제 2016년 이후에 이제 매수를 계속 제가 추이를 추적을 한 건데, 올해 매수가 벌써 지금 2월 조금 3월 초반인데 11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1년 동안 매수한 것보다 지금 2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에 매수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들이 역대 순매수 규모를 제가 쭉 나열을 했더니 2009년도에 32% 압도적으로 매수를 했죠. 근데 역대 지금 5위권입니다. 근데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대 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 매수 상위권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가 하락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 올라간 게 제일 조금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는 5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까지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빠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매수 규모가 이어진다라면 코스피 자체는 좀 플러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간에 뭘 샀나 이제 봤더니 업종은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방산.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자벨방입니다. 반자벨방.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와해가 되는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추세가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주에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좀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예,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